강재인은 사무실 창가에 한참을 기대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조금도 위로받지 못했어요. 며칠 전 병원에서 강세리 이모가 털어놓은 사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강세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거, 그 잔혹한 진실이었어요. 그토록 증오하고 무너뜨리고 싶었던 여자가 결국 피를 나눈 가족이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숨이 막혔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상하게도 심장은 계속 그 진실을 두드렸어요. 창가에 올려둔 손끝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은호를 그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 자신까지 올가매는 강세리를 정말 사라지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붙잡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 동생이었죠. 같은 피가 흐르는 게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어요. 자신 앞에서 죽어가는 강세리를 바라보며 원수를 죽일지 말지 고민하는 강재인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회사 디자인 사무실 안에는 차디찬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긴 회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강재인과 강세리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죠. 사람들이 숨죽여 그들을 지켜보며 서류를 뒤적였지만 시선은 자꾸 두 사람에게로 돌아갔어요. 평소에도 원수지간인 두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강재인은 차분한 듯 보였지만 손끝에 살짝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강세리는 고개를 살짝 치켜들며 눈빛으로 재인을 압박했어요. 마치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두 눈에 서려 있었죠. 그날따라 창밖의 햇살은 지나치게 밝았어요. 회의실 안은 정적 속에서 오히려 더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강세리는 천천히 팔짱을 끼더니 재인을 향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에 지면 난 깨끗이 나갈게요. 대신 너도 사표 준비하죠. 그 말은 마치 길게 갈고 닦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그 소리가 어색하게 울리자 강세리는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렸어요. 강재인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강세리를 바라봤어요. 얇게 웃은 입술이 오히려 더 싸늘했어요. 후회하지 마요. 당신 같은 가짜가 이긴 적 있었나요? 그 말에 강세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러나 이내 이를 살짝 깨물며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어요. 회의실 한쪽에서는 누군가 물잔을 살짝 내려놓는 소리가 기묘하게 크게 들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며 이들의 치열한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재인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러고는 작게 한숨을 쉬며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어차피 뻔한 일이잖아요. 누가 진짜인지 오늘 다 보게 될 거예요. 그 말투는 지나치게 담담해서 오히려 더 서늘했어요. 강세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억지로 고개를 들고 있던 목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강재인은 마치 승리를 확신하듯 부드럽게 웃었어요. 이제 곧 알겠죠. 당신이 왜 늘 가짜일 수밖에 없는지요. 강세리는 손톱이 살짝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꼭 쥐었어요.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 살짝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공간 전체가 점점 숨막히게 조여들고 있었어요. 잠시 뒤 강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디자인 결과를 공개했어요.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크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모니터 화면에 두 개의 디자인이 나란히 떴는데 놀랍게도 완벽히 같았어요. 디자인의 색감과 선, 컨셉 스케치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작게 탄성을 내뱉었어요. 이게 뭐야? 누군가는 숨죽여 중얼였어요. 강재인은 화면을 바라보며 눈살을 살짝 찌푸렸어요. 강세리 역시 당혹스러운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서류를 들고 있던 강미라는 얼굴이 굳어져 말끝을 흐렸어요.
이게 무슨 장난이야. 둘 다 어디서 베껴온 거 아니야? 그 말에 사무실 전체가 더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숨만 길게 내쉬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마치 폭풍 직전의 고요 같았어요. 사람들이 서류를 뒤적이는 손길마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누군가 물잔을 집었다가 살짝 내려놓았는데 그 소리조차 크게 울렸어요. 강미라는 난감한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정도로 똑같을 리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녀가 작게 중얼이자 옆에 있던 직원들도 눈을 크게 떴어요. 강세리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제인을 노려봤어요. 내가 먼저 제출했어요. 이 디자인은 내 거예요. 너야말로 언제 내 파일을 훔쳐본 거 아니에요? 강제인은 말도 안 된다는 듯 가볍게 웃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건 내가 며칠을 밤새워 만든 거거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강미라는 머리를 싸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실 밖 복도까지 그 살벌한 기운이 번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강세리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너 그 더러운 입으로 나한테 의심 돌리지 마. 내 디자인 훔친 건 너잖아. 뻔뻔하기가 정말 끝도 없네. 강제인은 팔짱을 끼고 피식 웃었어요. 웃기지 마. 내가 만든 거라고. 그런 조잡한 감각으로 내 걸 훔쳐놓고 지금 오히려 큰 소리야. 강세리의 눈빛이 순간 살기를 띄었어요. 그래, 난 내가 그렇게 완벽하다 떠들던 제인이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내 속물 근성만큼은 안 닮아서 다행이다. 강제인은 의자를 살짝 밀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내가 뭘 알기나 해. 결국 내가 가진 건 내 그림자뿐이야. 난 널 한 번도 제대로 경쟁자로 본 적 없었거든. 그 말에 강세리의 눈이 크게 흔들리더니 금세 도끼 어린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회의실 안은 두 사람의 독설이 번갈아 내리꽂히며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짙은 침묵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다가 강미란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일단 이건 다시 검토해보고 판단하자. 증거부터 확실히 해야 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강세리는 의자를 세게 밀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필요 없어. 이딴 회의 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강제인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회의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강제인은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댔지만 묘하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강세리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강제인 언제까지 나를 깔보고 조롱할 거야. 결국 내 걸 뺏고도 저렇게 당당하잖아. 핸드백 속 휴대폰을 꺼내 쥔 손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복도의 벽에 몸을 기댄 채 고개를 뒤로 젖혔지만 쓰라린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강세리는 이를 꽉 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두고 봐.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는 날 내가 끝장내줄 거야. 내가 가진 거 전부 무너뜨리고 내 숨통까지 끊어줄 테니까. 그 말은 마치 독처럼 스스로의 가슴을 더 쓰라리게 했어요. 강제인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조명이 낮게 깔린 방 안에서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작은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모니터 속에는 자신이 며칠 전 몰래 설치해둔 CCTV 화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가볍게 두드리자 화면에는 강세리가 조심스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서랍을 뒤적이다 강제인의 컴퓨터를 켜더니 빠르게 마우스를 움직이며 USB를 꽂았어요. 도면 파일들이 폴더 안에서 번쩍이며 복사되고 있었죠. 강제인은 그 장면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끝이야. 그 속삭임은 마치 독사처럼 낮고 차가웠어요. 모든 게 자신의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가슴을 더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모니터를 끄며 조용히 몸을 기댔어요. 그날 오후 강재인은 디자인팀 전체의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불려온 강세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직원들도 술렁이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스크린이 켜지자 회의실 안은 한순간에 고요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엔 강세리가 강재인의 사무실에서 몰래 파일을 옮기는 CCTV 영상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강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손을 내저었어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일부러 꾸민 거라고요. 나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은 냉랭하기만 했고 강미란마저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떨궜어요. 모니터에서 꺼진 화면이 강세리의 무너진 표정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어요. 잠시 뒤 강미란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 사건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강재인의 디자인을 유출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숨소리만 흘러나왔어요. 강세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아니었어요. 믿어줘요. 제발. 하지만 그 어떤 동정도 없었어요. 강세리 씨 오늘부로 해고합니다. 그 말은 망치처럼 강세리의 머리 위를 내리쳤어요. 그녀는 휘청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끝이 허공을 더듬다 테이블을 꽉 잡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는 강세리의 발걸음은 터질 듯 무거웠어요.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순간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 숨이 막혔어요.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크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눈에는 분노로 가득 찬 핏발이 서서히 올라왔어요. 강재인 결국 너였어. 내가 내 전부를 망쳐놓은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몇 번이고 내리치자 숨이 가빠졌어요. 손가락은 휴대폰을 쥔 채 가볍게 떨리고 있었어요. 강세리는 복도의 벽을 주먹으로 툭 치며 이를 악물었어요. 끝나지 않았어. 이번엔 진짜 내가 널 무너뜨릴 거야. 그 목소리는 허공에 낮게 흩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건물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강세리는 싸늘히 웃었어요. 강세리는 한참 동안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차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대로변에서 혼자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강재인, 너 진짜 끝까지 날 망가뜨리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꺼졌다 켰다를 반복했어요. 손가락이 점점 떨리고 그 작은 진동이 온몸으로 번져나갔어요. 숨이 막혀 한 손으로 가슴을 꾹 눌렀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울부짖으며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강세리는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떴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가릴 거 없어. 널 끝장내는데 내 전부를 다 쓸 거야. 그 목소리는 무섭도록 낮았고 그래서 더 위험했어요. 강세리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며 터덜터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발밑에 깔린 자갈이 구두굽에 눌려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그 작은 소리마저 신경을 긁는 것 같아 화가 치밀었어요. 차 안에 타자마자 손으로 운전대를 꽉 움켜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어요. 좋아. 너도 이제 두려움을 좀 느껴봐. 내가 한 짓들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강세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복수심이 더 거칠게 숨을 몰아쉬게 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강세리는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주차장 출구가 잘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운 채 시트를 뒤로 젖히지도 않고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어요. 숨이 길어질수록 손끝과 어깨가 차갑게 굳어갔어요. 그녀는 창밖을 주시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곧 나올 거야, 강재인. 넌 오늘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말을 내뱉자 묘하게 숨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밟혀오고 모욕당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라 더 이상은 참고 싶지 않았어요. 강세리는 눈을 가늘게 뜬 채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저 멀리 건물 입구가 흐릿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사냥감을 지켜보는 맹수처럼 그녀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어요. 드디어 강재인이 건물 입구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서류를 가볍게 들고 나와 직원들과 몇 마디 나누다 혼자 길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강세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를 돌려 시동을 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제야 나왔네, 끝장내자. 그녀는 악셀에 발을 올려 꾹 눌렀어요. 차가 앞으로 돌진하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눈앞엔 오로지 강재인만이 보였어요. 머릿속에서 어떤 경고도 울리지 않았어요. 강세리는 더 세게 발에 힘을 주며 달렸어요. 눈동자가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 흔들림조차 금세 사라지고 말았어요. 강재인이 길을 건너다 문득 고개를 돌렸어요. 차가 엄청난 속도로 자신에게 돌진해 오는 것을 본 순간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달려들어 강재인의 몸을 강하게 밀쳤어요. 재인 씨, 비켜요. 김도윤의 목소리가 귀를 때리자마자 강재인의 몸은 길 가장자리로 나가 떨어졌어요. 차는 그들을 스치듯 지나쳐 결국 인도 변압기를 들이받았어요. 순간 귀가 멍해질 정도의 금속 파열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어요. 강세리는 핸들에 머리를 묻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멍하니 반쯤 떠 있었어요. 세상은 이상하게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강세리는 짧게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왔어요. 강재인은 도윤의 품에서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어요. 도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붙잡았어요. 괜찮아요? 재인 씨, 피가. 강재인은 정신이 아득했지만 고개를 들어 사고 현장을 바라봤어요. 강세리의 차는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핏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속이 뒤집히듯 복잡해졌어요. 저 사람 결국 이렇게까지. 강재인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어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동시에 터져나오며 온몸이 떨렸어요. 그 복수심마저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차 내부에는 자잘한 유리 조각들이 빗방울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그 속에서 강세리는 고개를 옆으로 떨군 채 운전대 위에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피는 그녀의 관자놀이와 입가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려 셔츠를 붉게 적시고 있었어요. 창문 틈새로 불꽃이 몇 번 튀며 작은 스파크를 내더니 금세 꺼졌어요. 그 불빛이 마치 꺼져가는 강세리의 의식을 닮아 있었어요. 숨은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졌고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들썩이다 다시 축 늘어졌어요. 바깥에 몰린 사람들은 충격에 입을 막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응급차를 재촉하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차량 문을 열었어요. 강세리는 이미 거의 의식을 잃은 듯 눈꺼풀이 반쯤 내려앉아 있었어요. 환자 의식 확인하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렸어요. 그들은 서둘러 목을 고정시키고 팔에 주삿바늘을 꽂았어요. 피부로 스며든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 깨진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강세리의 코를 어지럽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것들을 뚜렷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앞에는 어릴 적 희미하게 웃고 있던 엄마의 얼굴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어요. 왜 지금에서야 이런 게? 숨이 가쁘게 새어나갔어요. 심장은 꺼질 듯 느릿하게 뛰었고 온몸은 쇠덩이처럼 무거웠어요. 그 와중에도 희미하게 창문 너머 어딘가에서 강재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강세리는 미약하게 입가를 움직였지만 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은 강세리를 들것에 실어 급히 구급차 안으로 옮겼어요.
B-B-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며 그녀의 심박수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앰뷸런스 안은 좁고 숨이 막힐 만큼 비좁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강세리에게는 그것조차 실감나지 않았어요. 차가 흔들릴 때마다 몸이 조금씩 뒤로 밀렸지만 저항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의료진이 팔에 링거를 꽂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지만 숨이 깊게 들어 마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유리 파편처럼 번쩍이며 사라졌어요. 이러다 정말 죽는 걸까? 그 순간 무언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것이 공포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지난 시간 내내 껴안고 있던 증오인지 알 수 없었어요. 눈가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흘러내리더니 마스크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구급대원들은 더 바쁘게 움직였고 차는 경적을 울리며 병원 쪽으로 속력을 더했어요. 병원 응급실 안은 긴박함으로 가득했어요. 강세리가 들것에 실려 들어오자 의료진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어요. 의사들은 수치들을 확인하더니 이마에 깊게 주름을 만들었어요. 한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가 금세 입을 다물었어요. RH-AB형이에요. 혈액이 너무 부족해요. 의사가 급히 고개를 들고 강하게 외쳤어요. 수혈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빨리 가족부터 불러보세요. 이 P형은 쉽게 못 구해요. 의료진들은 서둘러 혈액원에 연락을 돌렸어요. 강세리는 산소 마스크를 통해 가쁘게 숨을 내쉬며 간신히 눈을 떴어요.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이 시렸지만 그 안에 사람들 얼굴은 흐릿했어요. 살고 싶나 모르겠어.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짧아졌고 모니터에 표시된 그래프가 간헐적으로 끊기며 위험 신호를 알렸어요.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얼마 뒤 허겁지겁 병실로 달려온 사람은 강세리의 이모였어요. 이모는 강세리의 피가 빠져나간 얼굴을 보자마자 주저앉을 뻔했어요. 세리야, 너 이게 뭐니? 의사가 다가와 침울한 얼굴로 말했다가 잠시 눈을 피했어요. 안타깝지만 혈액형이 맞지 않아요. RH-AB형은 흔치 않아서. 이모는 귀를 의심하듯 의사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어요. 손가락 끝을 강세리의 손등에 가져다 대며 흐느꼈어요. 미안해, 이모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 피가 맞지 않아서 어떡하니? 그 목소리가 너무도 작아 마치 바람 소리처럼 들렸어요. 강세리는 희미하게 눈꺼풀을 떨었지만 이미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이모는 손등을 쓰다듬으며 애써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두 뺨 위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의사들은 다시 서둘러 혈액원을 확인했고 이모는 허망한 눈빛으로 병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문 뒤에서 모든 희망이 닫히는 소리가 나는 듯 했어요. 결국 강세리의 이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재인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강재인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내가 강세리의 언니라는 사실 이제라도 말해야겠구나. 그 말은 짧았지만 강재인의 심장을 단숨에 죄어왔어요. 숨이 멎는 듯 가슴이 턱하고 내려앉았고 입술이 서서히 파래지는 기분이었어요. 강재인은 아무 말 없이 이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어요.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다 가볍게 떨렸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막연히 두렵던 그 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현실이 되자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어요. 강재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어깨가 작게 들썩였지만 애써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이모는 마치 죄인이 된 듯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떨리는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과거를 꺼냈어요. 사실 세리의 친엄마는 내 아버지가 평사원 시절 진심으로 사랑하던 여자였어.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가늘었어요. 하지만 최자영이 그걸 알고 질투했지. 그래서 결국 그 여자를 쫓아냈어. 대신 내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니?
회사를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꼬셨지. 이모는 손끝을 부여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이미 그 여자는 세리를 뱃속에 품고 있었어. 내 아버지는 너무 미안해서 세리에게 내 이름까지 주고 돌보려 했던 거야. 강재인은 눈꺼풀을 꽉 감았다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그 속에서 이미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입술은 말라 있었고 아무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조용히 무너지는 가슴만이 답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강재인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손바닥 속으로 얼굴이 숨겨졌지만 멈추지 않는 눈물이 자꾸만 손틈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죽여야 하나 아니면 살려야 하나. 머릿속에서 끝없이 그 질문이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은호를 그렇게 만든 원수인데 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인데 그런데 결국 피부치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십 번을 스스로를 질타하던 강재인은 결국 정윤이를 찾아갔어요.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정윤이는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살려놓고 얘기해야지 않겠니? 살아있어야 뭘 하든 할 거 아냐. 그 한마디에 강재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숨이 이상하게 막혀서 한참을 더 울고 말았어요. 결국 강재인은 병원으로 돌아가 수혈 동의서에 서명을 했어요. 손에 쥔 펜 끝이 작게 떨렸지만 그 서명을 끝내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는 순간 눈가가 다시 젖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팔을 내밀어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조용히 주사바늘이 들어오자 작게 숨이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강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눈을 깜빡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수백 번 물었지만 그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속에서 묘하게 싸늘한 공기가 자꾸만 맴돌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길게 느껴졌어요. 강세리는 희미하게 떠있던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올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번져서 눈이 시렸지만 곧 흐릿하게 이모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모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표정으로 강세리의 손등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강세리는 자신이 평생 듣지 않길 바랐던 그 진실을 들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의 피를 타고났는지, 왜 그토록 비틀린 삶을 살아야 했는지, 그 모든 답이 이모의 떨리는 입술에서 흘러나왔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강세리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서러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거짓이었어? 그 말은 숨이 막힌 듯 더듬거렸고 마지막에는 흐느낌으로 번졌어요. 손끝이 떨리며 이모의 소매를 꼭 잡았지만 그 작은 체온조차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병실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강세리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철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마치 먼 풍경 같았고 그곳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어요. 흰색 수의를 입은 몸은 무겁게 느껴졌고 마음속엔 끊임없는 자책이 사무쳤어요. 그토록 증오하던 강재인을 차로 들이받으려 했던 순간이 자꾸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그때 차가 앞으로 돌진하며 느꼈던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스멀스멀 올라오던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손가락은 자꾸만 테이블을 긁으며 불안하게 움직였고 심장은 어쩐지 더 조용히 뛰는 것 같았어요. 강세리는 숨을 길게 내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무서운 꿈을 꾸듯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닦을 기운조차 없었어요. 유치장으로 강재인이 찾아왔을 때 강세리는 고개를 떨군 채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강재인의 인기척이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쉽사리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잠시 뒤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은호는 내가 죽인 거야.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그 말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약했고 말끝마다 억눌린 흐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강재인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아무 대답 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눈을 피하며 낮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모든 걸 용서할 순 없어.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강세리를 바라봤어요. 황기찬을 무너뜨릴 증거를 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그 말에 강세리는 손끝을 가볍게 움켜쥐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강세리는 눈을 꼭 감은 채 작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고 손끝이 서서히 식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그 말은 간절하기보단 마치 마지막 여운처럼 낮게 맴돌았어요. 강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 스며든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녀가 유치장을 나서며 발걸음을 멈춘 순간 강세리의 뒷모습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너질 듯 위태로운 실루엣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동정하고 싶지 않은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찔렀어요. 복도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강재인은 두 손을 가볍게 쥔 채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발걸음마다 잔잔히 울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쓸쓸했어요. 다음 날 강세리는 다시 강재인을 마주했어요. 철창 너머에서 그녀는 한참을 강재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사물함 비번 알려줄게. 거기 황기찬이 김도희 죽였을 때 블랙박스 원본이 있어. 그 목소리는 전날보다 훨씬 맑았지만 이상하게도 한층 더 공허하게 들렸어요. 강재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춘 듯 했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순간 강세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할 정도로 편안함과 슬픔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둘 사이를 막고 있는 투명한 창이 그 어떤 벽보다도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강재인은 돌아섰고 강세리는 그 자리에서 작게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됐어, 정말. 강재인은 결국 그 증거로 황기찬을 구속시켰어요. 법정에서 서로 구형을 받고 나온 뒤 강세리는 유치장 안에서 강재인의 면회를 받았어요. 작은 의자에 앉은 강재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어요. 지호네가 잘 돌보고 있어. 얼른 나와. 우리 다시 처음처럼 조금은 다르게 살아보자. 그 말에 강세리는 눈가가 서서히 붉어지더니 조용히 눈물을 삼켰어요. 그러고는 작은 힘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아직도 상처투성이 같았지만 그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것이 용서인지 아니면 마지막 희망인지 강재인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잠시의 고요가 둘 사이를 조심스럽게 덮고 있었어요.